집집마다 아이들과 게임 때문에 전쟁이라는 분들 많으세요. 저놈의 게임만 없으면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갈 텐데.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못하게 하는 부모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뭐죠? 공부도 잘하면서 적당히 즐기는 거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찾아가는 게임 문화교실 게임물 리터러시 강사 류태경입니다. 게임 리터러시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게임을 바르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과 게임 때문에 전쟁이라는 분들 많으세요. 아이들이 게임을 싫어하게 만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수능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게 하고요. 대치동 보내서 점수로 평가하면 아이들이 게임을 딱 싫어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는 게 게임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저 역시 한 아이의 엄마로 게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PC방을 전전하는 아이를 잡으러 다니면서 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여자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PC방에서 아이를 잡아서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아유, 아예 안 보이는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낫겠다. 그 당시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스마트폰에 번호가 오면 인증번호 좀 불러줘 하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이에게 갖다 바치는 등 참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답잖게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내심 철이 들었나 봐. 이제 정신 차렸어 하면서 좋아하는 반찬으로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이는데 입을 달짝달짝 대더라고요. 세상 제일 착한 아들 코스프레를 하더니 게임기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거 사주면 PC방 안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던 제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저한테는 왼수 같던 게임이 궁금해져서 관심을 갖다 보니 게임물 리터러시 강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믿고 끄고 싶었던 게임을 제가 직접 켜서 보여주면서 수업을 합니다. 반전이죠? 게임물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과 게임 사이에서 삼자 회담이나 평화 협정을 맺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놈의 게임만 없으면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게임이 문제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못하게 하는 부모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을 못하게 막아야 하는 시대는 벌써 10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게임을 하라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권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게임은 전략적인 놀이면서 스펙이 되거든요. 단 게임을 슬기롭게 스마트하게 하라고 해야 하는 거죠. 먼저 제가 6년 동안 학교로 찾아가서 들은 아이들 마음을 들려드릴게요. 게임하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공부 스트레스가 풀려요.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데 게임 속에서라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엄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도 선생님처럼 게임을 같이 하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말 좀 해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들의 이런 걱정하는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모님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 어른들과 탁 터놓고 이야기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처음 본 저와 짧은 2시간이지만 수업 시간에 공식적으로 게임 이야기를 하고 직접 게임을 하는 것에 너무 행복해 합니다. 이걸 몰랐던 저는 그저 아이에게 몇 시까지만 해야 돼 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면 대신 내가 원하는 거 해줄게 하면서 보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했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건 관심이었구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관심을 받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걸 저도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죠. 부모님들이 무조건 막는 대신 해야 할 일, 그 첫 번째는 게임에 대해서 아이와 터놓고 대화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게임 휴식 시간을 정하세요. 하지 마가 아니라 해도 돼. 그런데 휴식 시간을 지키면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뭐죠? 공부도 잘하면서 적당히 즐기는 거죠. 적당한 게임이란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 결과예요. 즉 30분에서 1시간의 적당한 게임, 그 이상이 되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와 휴식을 취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자신을 컨트롤하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식 시간을 지키도록 우리 아이들과 협상을 해서 정하고 또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거 과연 지켜질까? 갸우뚱 하실 텐데요. 이 세 번째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등급에 맞는 게임 사용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아이들이 아니라 게임에 무지한 부모님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초딩들은 호기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인 롤, GTA, 배틀그라운드 막 이런 걸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하면 정작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고딩들은 전체 이용가 게임인 브롤스타즈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다 보니 머리를 쓰지 않는 단순한 게임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게임의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 요소로 폭력성, 공포, 선정성, 약물, 범죄 사행성, 언어의 부적절성 7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와 함께 게임을 하면 나이에 맞지 않는 등급의 게임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일반 영상물과 달라서 아무리 부모와 함께 한다고 해도 아이가 직접 게임에 참여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나올 때 아이를 보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바뀌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요즘 무슨 게임 하고 있어? 그 게임 왜 해? 재밌어? 이렇게 대화부터 해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게임하는 것을 허용해 주되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아이들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은 등급에 따라 지도도 하지 않으면서 게임에 대해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막는 그 사이에 아이들은 몰래 몰래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요. 공부도 열심히, 게임도 열심히, 나중에 취업 준비까지 미리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들부터 게임 공부하셔야 합니다. 게임 잘하는 법이 아니라 게임 콘텐츠 산업과 게임 관련 직업에 대해서 진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게임하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구나 득도하게 되실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꿈이 뭐야? 장래 희망은? 하고 물으면 페이커처럼 프로게이머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아이들 자신도 자신이 프로게이머가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지만 모두 손흥민, 이강인처럼 될 수 없는 것처럼요. 페이커처럼 되기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왜 프로게이머가 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마음 놓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이 프로게이머라고 생각하고 게임과 관련된 직업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찾아가는 게임 문화 교실에서는 게임과 관련된 진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매우 뜨거워요. 프로게이머, 게임 제작자 정도로만 알고 있던 아이들에게 게임과 관련된 직업군인 PD, AD와 같은 디렉터급이 있고 PM도 있다. 보통 핵심 직군이라고 하는 기획자,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아티스트가 있고 그 외에 QA, GM, CS라 불리는 사람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앞으로 e스포츠 관련 직업군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다양해질 거라고 알려주면 와, 게임에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게임이 공부가 하고 싶은 동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며 노력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는 정말 다양한데요. 실제 게임 생산에는 인문학, 경영학, 공학, 심리학, 시각 디자인, 미술, 음악 등 여러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게임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콘텐츠이고 그래서 영화 다음으로 종합 예술이라고 불리죠. 이걸 알면 아이들이 공부해야겠다는 걸 확 받아들여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게임에 종사하는 이들을 요즘 유행하는 또 다른 말로 융복합적 인재라고 하지요. 부모가 이걸 모르니까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게임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줄 알았더라면 아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게임하라고 적극 권장하는 부모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Z세대, 알파세대의 자녀를 둔 요즘 부모님들은 나름 게임을 즐기면서 지냈던 세대라서 게임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그럼 그렇게 게임으로 속썩이던 제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PC방으로 잡으러 다닐 리야 이제는 없죠. 지금은 아주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게임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게임은 잠깐 스트레스 푸는 정도로만 즐기는 거죠. 당연히 게임 때문에 자녀와 얼굴 붉히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즐겁게, 신나게, 보람도 느끼면서 일하는 게 모든 부모님의 바람 아닐까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안의 가능성은 보지 않고 무조건 맞기만 하시는지요? 이제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모 자신이 먼저 바뀌면 어떨까요? 관심의 방향부터 돌려주세요. 게임 시간이 너무 길다면 우울감이나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또 공부를 회피하는 다른 이유는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게임 콘텐츠 산업에서 일하는 융합 인재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어떤 공부와 지원이 필요한지 이왕 아이와 함께 소매 걷어붙이고 게임 공부 제대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모가 제대로 게임 공부하면 가정에는 평화가 오고요. 우리 아이의 눈빛은 살아날 겁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게임 생활을 지도하는 게이머 리터러시 강사 류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